안녕하세요. 해온음식 연구소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뭘까요? 뭘 먹어야 오래 살까요? 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100세 이상 장수인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105세 할머니는 60년 동안 거의 매일 계란을 드셨다고 해요. 부산의 102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란을 먹은 방식, 계란을 누구와 무엇과 함께 먹었는지가 정확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계란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싹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바른 100년을 위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근감소증, 근육이 줄어드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무려 40%를 넘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감염병에 걸릴 위험도 2배 이상 커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서 입원하셨던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게 바로 근감소증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계란은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과학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음식입니다. 왜냐고요? 계란 하나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6.3g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백질의 질이에요.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해서 바로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소시지도 단백질이 많지만 계란과는 다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90% 이상 흡수되는데 소시지는 65% 정도밖에 못 됩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콜린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력 감소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계란을 자주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계란을 자주 먹은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가 37% 낮았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도 정말 좋습니다. 이건 눈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의 성분입니다. 특히 야맹증이나 백내장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건 거의 피할 수 없는데 계란을 잘 먹으면 그 속도를 정말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의 또 다른 장점은 저렴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D와 셀레늄도 풍부한데 가격은 거의 모든 단백질 음식 중에서 가장 싸거든요. 소고기는 한 끼에 15,000원대이지만 계란은 2,000원대에 같은 품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시면서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트에 가면 계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란, 동물복지 계란, 난황색 계란, 유기농 계란 등등. 이게 다 다른 건가요? 실제로 영양학적으로 보면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란을 낳은 닭의 먹이입니다. 닭이 뭘 먹었느냐가 계란의 영양가를 결정합니다. 일반 계란을 낳은 닭은 보통 배터리 케이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사료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먹는 사료는 주로 옥수수와 대두입니다. 이렇게 낳은 계란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단백질도 있고 영양가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밋밋할 수 있어요. 동물복지 계란은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햇빛을 받으며 자란 닭의 알입니다. 이 닭들은 버그나 작은 벌레도 먹을 기회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른자 색깔이 조금 더 진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계란과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싸요. 유기농 계란은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은 사료를 먹은 닭의 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양학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3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분들에게 추천하는 계란은 저는 동물복지 계란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적당하고 영양도 괜찮으니까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유기농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종류가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비싼 계란을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보다 일반 계란을 매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 색깔이 진할수록 좋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맞나요? 아니요. 완전 오해입니다. 노른자의 색깔은 닭의 먹이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한 주황색이면 닭이 풀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고, 연한 노란색이면 곡식을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둘 다 좋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신선도입니다. 계란 껍질이 까칠까칠한지 깔끔한지를 봐야 합니다. 흰자가 맑고 투명한지 흐릿한지도 봐야 하고요. 신선한 계란은 흰자가 잘 뭉쳐 있고, 오래된 계란은 흰자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계란을 사와서 냉장고에 어디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냉장고 문 쪽이 가장 따뜻한 곳이거든요. 온도가 계속 변합니다. 계란은 냉장고의 가장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항상 같은 온도 2도에서 4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란을 뒤집지 마세요. 사사로 보면 계란은 뾰족한 쪽이 아래를 향하고 둥근 쪽이 위를 향하도록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 안에 공기주머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둥근 쪽, 큰 쪽에 있거든요.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하면 흰자가 노른자를 더 잘 지켜줍니다. 계란은 보통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달걀 껍질에 쓰여 있는 날짜를 잘 봐야 합니다. 그건 포장 날짜가 아니라 산란 날짜, 닭이 낳은 날입니다. 그 날짜부터 3주까지가 안전한 범위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같은 계란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집니다. 이거 아십니까? 계란을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특히 노른자를요. 계란 단백질이 완전히 응고되려면 약 65도 정도에서 30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먹는 계란은 보통 그보다 훨씬 빨리 익어요. 계란을 반숙으로 먹을 때는 60도 정도에서 6분에서 7분 정도만 지나면 됩니다. 이때 단백질은 잘 익지만 노른자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반숙 계란이 좋을까? 완숙 계란이 좋을까요? 실제로는 거의 같습니다. 단백질의 흡수율은 95% 이상으로 둘 다 똑같아요. 다만 반숙이 소화가 조금 더 쉽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심하게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반숙 계란에는 살모넬라라는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완전히 익힌 계란은 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계란을 계란말이로 만드나 계란찜으로 만드나 달걀탕에 넣나 영양가에 큰 차이 없습니다. 모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엇을 첨가하는가입니다. 기름에 계란을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자체의 영양은 같지만 기름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로 계란을 구우면 좋습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버터로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의 좋은 영양가를 반으로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지방이 혈관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물에 삶으면 이게 가장 순수하게 계란의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으니까요. 물에 삶은 계란은 어떤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계란을 찜으로 만들면 이것도 좋습니다. 물에 수증기로 익히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금을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서 위험하거든요. 계란을 계란말이로 만들면 이 경우 기름을 꽤 많이 써야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계란 2~3개 기준으로 티스푼 1스푼 정도의 기름만 사용하세요. 조리 시간도 중요합니다. 계란을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나 오븐에서 익힐 때 그래요. 계란의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끓는 물에 7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을 75도 이상에서 오래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너무 팽팽해져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약불에서 7분 정도 기다리면 반숙이 되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완숙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란을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계란의 효과를 2배, 3배 올려줄 수 있습니다. 1. 토마토와 계란. 가장 완벽한 조합.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늙는 이유 중 70%가 산화 때문인데 라이코펜이 이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속에서만 잘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토마토만 먹으면 라이코펜의 30% 정도만 흡수됩니다. 하지만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계란에 포함된 지방이 라이코펜을 완벽하게 흡수시켜줍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실제로 이걸 검증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9년 스페인 연구팀이 50대 이상 남성 200명을 2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토마토만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은 그룹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2.5배 높았습니다. 계란말이에 토마토를 섞어서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또는 계란 개밥에 토마토 소스를 얹어 먹는 것도 좋아요. 토마토 계란국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 시금치와 계란, 뇌와 눈을 지키는 조합. 시금치는 슈퍼푸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야채 중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엽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엽산이 뭔가요? 이건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엽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상인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가 5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금치 한 줌과 계란 2개만 자주 먹어도 이 위험을 거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계란말이를 만들면 영양 만점입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 잘게 자르고 계란물에 섞어서 계란말이를 만드세요. 또는 계란국에 시금치를 넣어도 좋습니다. 유명 장수마을 주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 바로 시금치 계란국이에요. 3. 브로콜리와 계란. 항암 푸드의 조합.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여기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서 흡수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완벽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계란과 함께 볶으세요. 올리브유를 조금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단독으로 먹을 때는 15% 정도밖에 흡수 안 되는데 말이에요. 4. 당근과 계란. 눈 건강 최강자.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A는 야맹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합니다. 당신은 저녁에 운전하실 때 앞이 안 보여 본 적 있나요? 어르신들이 밤에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야맹증입니다. 비타민 A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근도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과 함께하면 최고의 조합이 돼요. 당근 계란 볶음밥, 당근 계란국, 당근 계란전 등 모두 훌륭합니다. 특히 당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5. 감자와 계란. 포만감과 영양의 조합. 감자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포만감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쉽기 때문입니다. 감자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감자의 탄수화물이 계란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 전달해 줍니다. 감자의 비타민C도 계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감자계란조림, 감자계란전, 감자계란국 등이 모두 좋습니다. 저녁 늦게 먹어도 소화 부담이 적으니까 이상적입니다. 6. 아보카도와 계란. 최고급 조합. 아보카도는 비싸지만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이 지방산은 심장 건강,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가를 극대화시킵니다. 계란의 루테인 흡수가 올라가고 아보카도의 지방이 계란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보카도가 비싸니까 가끔만 즐기세요. 7. 우유와 계란. 뼈 건강의 조합. 계란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계란의 비타민 D가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이나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계란 프라이에 우유를 마신다거나 계란국에 우유를 조금 섞는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계란지단을 만들 때 우유를 섞어도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란을 아무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계란과 홍차.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왜 홍차일까요? 홍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치 단백질이 잠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란을 먹는 의미가 반 이상 사라집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을 먹은 후 홍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홍차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도나 중동 문화권에서는 계란과 홍차를 함께 먹는데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조합입니다. 이 계란과 초콜릿, 칼슘 흡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초콜릿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계란에 있는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배설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계란에 있던 칼슘이 완전히 낭비됩니다. 게다가
초콜릿의 지방과 계란의 지방이 섞이면서 소화 부담도 생깁니다. 시니어분들 중에서 밤에 초콜릿을 간식으로 먹고 계란 요리를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적어도 2시간 간격을 두세요. 3. 계란과 소시지, 발암물질 우려. 소시지에는 질산염이라는 보존료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에 있는 단백질과 질산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니트로소아민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구우면서 소시지도 함께 굽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하면 위험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아침에 계란 프라이에 소시지를 곁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습관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대신 계란 프라이에 베이컨을 곁들이거나 계란에 생야채를 곁들이는 게 낫습니다. 4. 계란과 우엉,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엉은 좋은 음식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하지만 계란과 함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란은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지만 우엉은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우리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어르신들은 팽만감, 복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엉을 먹고 싶으면 계란과는 따로 먹으세요. 적어도 3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5. 계란과 시금치의 과다 섭취,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시금치와 계란은 좋은 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과다 섭취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있습니다. 소량이면 괜찮지만 많이 먹으면 계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먹되 시금치는 한 줌 정도만 사용하세요. 계란 2개에 시금치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또한 시금치를 데칠 때 물을 버리세요. 옥살산이 물에 녹으니까요. 데친 시금치를 찬물에 헹궈서 사용하면 옥살산을 50%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계란과 산성분, 주의해야 합니다. 산성분이 강한 음식, 레몬, 매실, 식초 등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의 단백질이 산에 의해 변성됩니다. 소화가 어려워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듭니다. 이때 산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요리를 한 후에는 레몬을 뿌리거나 식초를 많이 넣지 마세요. 물론 아주 소량의 식초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란찜에 과다하게 식초를 붓는다거나 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7. 계란과 약물의 상호작용. 시니어분들은 약을 많이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등. 그런데 계란이 이 약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제를 먹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란의 인산염이 철분과 결합하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만약 철분제를 먹고 계신다면 계란과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또한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이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고 먹는 순서를 정하세요. 이제 정말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나이대별로 어떻게 계란을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1. 50대, 근육 감소를 막는 단계. 50대는 여성 폐경기나 남성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계란 섭취량. 하루 계란 하나에서 2개, 주 5일 이상 섭취하세요. 계란 2개가 이상적입니다. 계란 1개는 약 80칼로리이고 단백질 6.3g입니다. 계란 2개를 먹으면 160칼로리, 단백질 13g입니다.
이 정도면 아침 한 끼의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50대는 아직 운동도 가능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계란을 먹으면서 가벼운 운동, 산책,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조리법: 계란개밥,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국 모두 좋습니다.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조합: 토마토,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세요. 이 60대 영양 흡수력을 높이는 단계. 60대는 소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위산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양을 흡수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추천하는 계란 섭취량: 하루 계란 1.5개에서 2개, 주 5일 이상 섭취하세요. 60대에서 주의할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조리법은 피해야 합니다. 계란을 너무 오래 구우면 안 됩니다. 계란국, 계란찜, 계란개밥 같은 부드러운 조리법이 좋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 계란 이외에 다른 단백질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계란 2개 플러스 고기 100g 플러스 생선 100g을 한 끼에 먹으면 너무 많습니다. 계란을 주 단백질 음식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섭취하세요. 조합: 시금치, 당근, 감자와 함께 섭취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쉬우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홍차, 초콜릿, 소시지 등은 절대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3. 70대 이상. 질과 소화의 균형. 70대 이상은 정말 신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일수록 영양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추천하는 계란 섭취량: 하루 계란 1개, 주 5일 이상 섭취하세요. 1개로 부족하면 2개까지 가능하지만 그러면 다른 단백질 음식, 생선, 두부 등은 줄여야 합니다. 조리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찜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계란찜은 부드럽고 소화가 쉽고 영양가도 충분하고 맛도 좋습니다.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먹으세요. 반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 한 번에 계란 2~3개를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소화 부담이 생깁니다. 조합: 부드러운 흰쌀밥, 미역국, 된장국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모두 소화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홍차, 초콜릿, 소시지, 우엉은 절대 금물입니다. 계란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나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의학계에서 깨진 미신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뭔가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호르몬을 만들 때도 필요하고 세포막을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콜레스테롤이냐는 거예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올릴까요? 2019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계란 섭취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 혈중 콜레스테롤의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에서 80%는 우리 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계란을 하루에 3~4개 먹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인 기준이고 만약 이미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어떤 종류일까요?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종류입니다. 특히 계란에는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올리기보다는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건강한 사람, 하루 계란 2~3개까지 안전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 사람, 하루 계란 1~2개로 제한하세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사람,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하루 계란 1~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조리법을 배워봅시다. 1. 기본 계란찜, 황금 레시피.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조리법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쉽고 영양가 높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재료 계란 2개, 물 3큰술, 소금 1꼬집, 참기름 1방울. 만드는 법. 1. 계란을 그릇에 깨서 넣습니다. 2. 물과 참치액 1스푼을 넣고 잘 섞습니다. 3. 면보를 그릇에 덮습니다. 4. 찐기가 올라온 냄비에 그릇을 넣고 10분에서 12분 정도 찝니다. 5. 참기름 1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팁.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계란이 너무 묽어집니다. 3큰술이 정확한 양입니다. 2. 토마토 계란국, 영양 만점. 재료 계란 2개, 토마토 1개, 물 4컵, 대파 조금, 소금, 올리브유 1방울. 만드는 법. 1. 토마토를 깍둑 썰게 합니다. 2. 냄비에 물을 붓고 끓입니다. 3. 토마토를 넣고 3분 정도 끓입니다. 4. 계란을 풀어서 천천히 부으면서 계란을 흩어줍니다. 5.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6. 대파를 넣고 올리브유를 1방울 떨어뜨립니다. 팁. 계란을 풀 때 너무 빨리 부으면 계란이 뭉쳐집니다. 천천히 부으세요. 3. 시금치 계란말이, 뇌 건강 지킴이. 재료 계란 2개, 시금치 1줌, 올리브유 1작은술, 소금 1꼬집. 만드는 법. 1. 시금치를 데칩니다. 2.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줍니다. 3. 시금치를 잘게 자릅니다. 4. 계란을 풀고 소금을 넣습니다. 5. 시금치를 섞습니다. 6. 뜨거운 팬에 올리브유를 두릅니다. 7. 약불에서 천천히 계란말이를 만듭니다. 팁. 불이 너무 세면 계란이 너무 빨리 익으면서 딱딱해집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4. 당근 계란덮밥, 쉽고 빠른 한 끼. 재료 계란 2개, 당근 반개, 밥 1공기, 간장 1큰술, 올리브유 1작은술. 만드는 법. 1. 당근을 곱게 채 썹니다. 2. 팬에 올리브유를 두릅니다. 3. 당근을 먼저 볶습니다. 2분. 4. 계란을 풀어서 넣습니다. 5. 흰자가 익으면 노른자를 섞습니다. 6. 간장을 넣어 간을 합니다. 7. 밥 위에 올립니다. 팁. 당근을 너무 크게 자르면 익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곱게 채 썬 당근을 사용하세요. 5. 계란죽 회복기 최고의 음식. 재료 계란 1개, 쌀 1/3 컵, 물 4컵, 소금 1꼬집, 대파 조금. 만드는 법. 1. 쌀을 씻어서 냄비에 넣습니다. 2. 물 4컵을 붓습니다. 3. 끓이면서 때때로 저어줍니다. 약 20분. 4. 쌀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끓입니다. 5. 계란을 풀어서 천천히 부으면서 섞습니다. 6.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7. 대파를 얹습니다. 팁. 아프신 분이나 회복 중인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소화가 매우 쉽거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계란을 사기 전에 5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산란 날짜를 확인하세요. 가장 최근 날짜인지 체크합니다. 이미지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계란 껍질에 금이 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이 가 있으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계란 껍질이 너무 얇거나 깨지기 쉬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포장할 때 이미 깨진 계란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넷째, 계란이 냉장 코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온에 놔둔 계란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냉동실 계란은 피하세요. 냉동실에 있다는 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계란을 사와서 냉장고 문 쪽에 놓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냉장고 문 쪽이 가장 따뜻한 곳이니까요. 계란은 냉장고의 안쪽 선반 2에서 4도를 유지하는 곳에 보관하세요. 계란판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계란을 뒤집거나 돌리지 마세요. 그냥 둥근 쪽, 큰 쪽이 위를 향하도록 보관하면 됩니다. 계란은 냄새가 강한 음식, 고등어, 파 등 근처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계란 껍질이 고다공성이라서 냄새를 흡수합니다. 계란을 조리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란을 깨서 냄새가 이상하면 버리세요. 색이 이상해도 버리세요. 음식 중독을 피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아침에 계란과 홍차를 함께 마시는 습관. 많은 시니어분들이 합니다. 계란은 건강 음식이고 홍차도 건강 음식이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홍차의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을 잠궈니다. 영양가의 50% 이상이 버려집니다. 대신 계란을 먹은 후 30분 정도 지나서 홍차를 마시세요. 또는 계란 대신 다른 음식과 홍차를 함께 마시세요. 이 계란을 너무 오래 익히는 습관. 어떤 어르신들은 계란을 끓는 물에 15분 이상 끓입니다. 완전히 익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계란의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됩니다.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숙 계란도 10분이면 됩니다. 3. 계란 두세 개를 한 끼에 먹는 습관. 계란이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끼에 계란 2개가 최대입니다. 3개 이상 먹으면 소화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너무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4. 계란 요리에 소금을 과다하게 넣는 습관. 일부 어르신들은 계란국에 소금을 과하게 넣습니다. 맛이 있어야 잘 먹지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계란 음식에는 소금을 한 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미각이 둔해진 어르신들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5. 계란과 고기를 한 끼에 과하게 섭취하는 습관. 계란 2개 플러스 고기 150g 플러스 생선 100g을 한 끼에 먹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소화 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칼로리도 과다합니다. 한 끼에는 단백질 음식을 하나 정도만 주 음식으로 정하세요. 계란을 먹으면 고기나 생선은 최소한으로. 지금까지 계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계란은 시니어분들이 꼭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근감소증을 막아주고 뇌 건강을 지켜주고 눈 건강을 지켜주고 무엇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토마토,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같은 음식과는 함께 먹으면 좋지만 홍차, 초콜릿, 소시지 같은 음식과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란찜은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쉽고 영양가 높으니까요. 매일 아침 계란 한두 개를 먹으세요. 토마토나 시금치 같은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5년, 10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오늘부터 계란 먹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3개월만 지나면 달라진 당신의 몸을 느낄 거예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오늘도 건강한 한 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 마음으로 해온음식 연구소와 함께 하신다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따뜻하고 단단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이 주는 재료로 몸이 먼저 웃는 밥상 이야기를 과장 없이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응원입니다. 햇살처럼 맑은 하루 되세요. 해온음식 연구소였습니다.